고고 제주 찾기. 오늘은 제주 도심 근처에서 시원한 바다를 볼 수 있는 곳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에서 시작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용담에 나왔는데 이게 선선한 바닷바람이 호 분위기가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좋아요. 입추도 지났고 하니까 더위가 조금 물러난 것 같은데 저희가 용담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생님? 이 책을 받아보면 알겠지. 빠지면 섭섭하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 것 같은데 선생님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힌트 주세요. 힌트. 1995년까지는 이 건물이 존재했었는데 지금은 철거해서 없고 네, 한참 동안 비어있다가 그 자리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끝입니까? 이제 맞춰도 됩니까, 선생님? 정확히 맞추면은 오늘은 내가 아이스크림을 쏠게. 진짜요? 이 건물은 지금은 사대부고죠. 제주대학교 구 본관이 아닌가 제가 예상을 하는데 맞습니까, 선생님? 정확하네요. 왜 저희가 여기서 시작을 하는지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건물은 본 적이 있지만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역사는 모르거든요. 오늘 선생님한테 더 깊숙이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현장으로 갑시다. 가시죠. 출발. 오호, 성원 씨 날로 실력이 느는군요. 여름바다를 구경하며 제주대 구 본관의 흔적을 찾아가 봅니다. 과거에 제주대 본관이 들어섰던 이 자리는 지금 대학의 부설 고등학교가 건립돼 배움의 철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2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대 구 본관 건물은 이 고등학교의 시설로 사용되면서 이곳에 남아 있었다죠. 이 자리에 와보니까 이 건물이 여기 있는 듯한 그 상상력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체육관이 들어서 있지만 네. 바로 이 자리에 제주대학 본관이 있었죠. 근데 궁금한 거는 이 본관은 언제 지어진 거예요, 선생님? 1964년에 지어졌어요. 설계는 건축가 김중업 선생이 하셨고요. 그럼 제주대학교의 역사는 바로 1964년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선생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인 1952년에 제주 도립 초급대학을 만들었어요. 어디서요? 제주 향교를 썼습니다. 향교. 그러다가 1955년에 한국 피혁주식회사 건물을 샀어요. 그쪽으로 옮기면서 도립 제주대학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도립대학이면 아무래도 격이 낮아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한 결과 1960년대 초에 국립으로 승격이 됐죠. 그리고 나서 본관 건물을 지은 거예요. 국립대학으로 승격이 되면서 기념비적인 이 본관을 딱 지은 거네요. 그렇게 된 거예요. 건물도 멋있어요. 당시에 이 제주대학 본관을 설계한 김중업 선생은 당시가 20세기 중반이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21세기 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제주의 낭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멋있네요. 그럼 그 김중업 선생님은 제주도 분이에요? 아닙니다. 평양 사람이에요. 평양에서 학교를 마친 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요코하마 공업학교를 다녔어요. 거기에서 건축 공부를 한 거죠. 요코하마 공업학교에서 수석으로 공부를 마친 김중업은 고향인 평양에서 일을 하다가 홀로 월남을 합니다. 그 후에 미군 관련 기관에서 일하던 그는 1952년 베니스에서 열린 제1회 세계예술가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죠. 이곳에서 은사인 르꼬르 비제를 만납니다. 4년 동안 그의 건축연구사무소에서 일하며 현대미술과 건축에 눈을 뜬 김중업은 귀국 후에 활발한 활동을 펼칩니다. 전국을 무대로 다양한 건물들을 설계하며 현대 건축의 거장으로 거듭나게 되죠. 1956년에 네. 김중업 선생이 귀국해요. 그 후에 1980년 이전까지는 아주 활발한 그 건축 설계 활동을 하는 거죠. 이분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서강대학교 본관 건물이라든지 또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오. 또 육군박물관 이런 대표작들이 있죠. 한 프랑스 대사관 건물을 지은 직후에 바로 제주대학교 본관 건물을 지은 건데 그 작품을 국전에도 출품을 했어요. 굉장히 큰 이목을 끌었던 작품이죠. 그럼 그 건물을 설계한 인물이라면 여기저기서 의뢰가 많았을 텐데. 줄을 섰겠죠. 네, 엄청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주대학교를 설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제주대학 초대 학장님이 문종철 선생이 계신데 네. 그분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마침 이제 국립으로 승격될 때에 인홍학부는 서귀포로 이전이 됐어요. 여기는 법학과하고 가정학과 이런 학과들이 있었는데 이게 건물이 낡으니까 야 국립도 됐는데 새로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김중업 선생한테 의뢰를 한 겁니다. 제주대 구 본관 건물을 설계하기 전에 두 사람의 대화는 김중업의 책에도 남아 있습니다. 한라산의 줄기를 타고 제주 앞바다에 이르는 용두암. 그 옆에 이상에 불타는 젊은 학도들을 위한 전당을 꾸며보자는 이야기. 결국 이들의 열정은 멋진 건축물로 탄생했죠. 수많은 어려움 끝에 완공된 본관에는 도서관과 강의실 등이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와 이 설계자의 이 콜라보레이션, 쿵하면 짝하는 그 호흡 때문에 위대한 건축물이 탄생이 된 거잖아요. 근데 너무 아쉽단 말이죠. 흔적도 없고 사진으로밖에 못 보고. 그걸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네. 실제로 볼 수 있어요. 어디서요? 제주대학에 축소 모형이 전시돼 있어서 제주대학 가봅시다 그럼. 그럼 제주대학교로 지금 가시지요. 오호, 축소 모형이 있군요. 기대되는데요. 시시때때 변하는 여름 하늘을 만끽하며 제주대로 떠나봅니다.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대학박물관에 구 본관의 모형이 전시돼 있는데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이게 본관 모형이에요. 50대 1로 축소한 모형인데 김중업 선생은 자기 작품집에 표지로 쓸 정도로 이 건물에 대해서는 혼과 열정, 자부심 이것이 다 들어있는 건물이었죠. 최근에도 건축가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꼬르비제의 규칙이나 방법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모서리 같은 게 다 직선으로 되지 않고 네네. 둥글둥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제주도의 뭐 바다라든지 특히 올레길에 휘어지는 모습 그런 식으로 제주의 지역적인 특성 그것까지 가미가 된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저희들이 이제 중고등학생 때는 이 건물을 헬리콥터 건물이라고 불렀었어요. 비행기처럼 생겼어요. 그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진짜 기하학점 곡선이나 이런 게 지금 만들려고 해도 힘들 텐데 그때 당시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건설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시공회사가 엄청 힘들었었다고 해요. 좀 공간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하거든요. 이 건물 내부에 직접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계단이 아주 좁게 설계가 돼 있고 또 자연 조명이 잘 안 돼. 안이 좀 어둡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활용상에는 그런 조금 불편한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조형미로 볼 때는 대단히 뛰어난 거죠. 대한민국 근대 건축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고 제주도 역사에서도 정말 사라지면 안 될 그런 의미 있는 건물이잖아요. 예. 작품이라고 말할 만큼. 근데 꼭 이게 철거가 됐어야 됐나요? 그 시기쯤에 우리 전국의 네. 원로 건축가들이 제주도에 바로 이 건물 앞에 모였어요. 약 80명 정도가. 이 건물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보존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1995년에 철거해버렸죠. 21세기의 건축으로 칭송받던 제주대 구 본관 역시 세월의 흐름을 피하지 못했죠. 낙후된 건물은 많은 사람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근현대 한국 건축의 교과서로 불리는 제주대 구본관은 이제 모형과 사진으로만 볼 수 있죠. 제주의 역사와 상징이 담긴 다양한 근현대 건축물들이 철거됐습니다. 최근에는 시민들의 추억이 새겨져 있는 시민회관까지 철거될 예정이죠. 많은 이들의 무관심 속에서 사라져가는 근현대 유산의 가치를 되새겨 봅니다. 오늘은 오래전에 있었던 제주대학교 본관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것은 철거돼 버렸죠. 네. 축소 모형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가 되었던 제주시 청사 건물이라든지 지난주 얘기했던 제주극장 건물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들어보니까 서부 지역 의료를 쭉 담당해왔던 성의시돌 의원도 철거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꾸자꾸 없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재로서 인식하고 관리를 하지 못한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건물들을 보호, 보존, 그리고 문화재로서의 인식하려면은 우리는 얼마나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오늘도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2주 동안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저 먼저 아끼고 보존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더운데 고생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시 봅시다. 다시 봅시다. 선생님은 아이스크림 사주셔야죠. 약속 이행. 아이스크림!